오늘은 이제 접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접선 이야기.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오케이? 원방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돼.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느낌이 막 드는데 그래봐야 되게 쉬워요. 맞죠? 그래봐야 되게 쉬워. 잘 봐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원의 접선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뭐냐면 원과 뭐야? 선이야. 선인데 접선은 무슨 선이라고 그래? 접하는 직선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과 직선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원과 직선은 뭘 가지고 판단하기로 했었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뭘 가지고 판단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지.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직선까지 요거의 거리와 그죠? 누구랑? 그렇지. 반지름을 놓고 요거 두 개의 대소 관계로 판단하기로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한 점에서 만나요, 접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판단하기로 했어요. 그죠? 이렇게 판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이제 요 이야기가 아마 제일 키포인트로 잡힐 것 같고요. 요 이야기 가장 키포인트로 잡힐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선이라고 하는 애를 봤을 때 우리가 직선에서 우리는 항상 몇 가지 관점에서 직선을 바라봤는지 기억나죠? 직선을 바라봤을 때 또 뭐랑 뭐만 알면 된다고 했지? 기억나요? 그리고 기울기랑 한 점, 맞죠? 기울기랑 한 점. 다시 원방은 뭐랑 뭐였어? 중심과 반지름. 그래서 직선은 뭐라고? 기울기랑 한 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의 관심이 이제 기울기랑 그다음에 한 점. 얘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개념들이. 그러니까 하나씩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다 이어져서 지금 요거 두 개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지금 어떤 얘기를 완성하려고 하냐면 원의 접선 이야기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접선은 크게 몇 종류가 있냐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딱 두 가지 종류만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종류는 다 따로 설명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 그럴 때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일단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진 경우라고 했으니까 봐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내가 뭘 만들고 싶었던 거냐면 이렇게 생긴 접선을 만들고 싶은 거야. 나의 관심은 지금 이 노란색 선 접선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어차피 여기는 얘가 뭐라고 했어? 직선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 원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노란색 직선, 즉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잘 봐봐. 선생님이 지금 좌표 평면도 아니야. 지금 그냥 아무데나 그냥 원 하나 그려놓고 직선 하나 그려놓고 접하게 지금 그려놓은 것뿐이야.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항상 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접선이 보여. 제일 먼저 뭐 해달라고 했었어? 기억나요? 그렇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어서 무슨 표시? 수직 표시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거든. 그리고 나의 관심은 지금 여전히 뭐야? 여기는 이 직선이야. 이 상태에서 한번 내가 직선을 구하려고 한번 노력해보자. 오케이? 노력해보자. 일단은 여기서 봐봐. 나는 지금 직선에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알고 있네. 가만 보니까 한 점은 알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 요 직선이 지나는 점 하나 내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는 이제 뭐에만 관심을 가져주면 될 것 같아. 기울기에만 관심을 가져주면 될 것 같단 말이야. 기울기만 알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 이때 이제 뭐가 보여? 저 분홍색 보조선들이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라고 돼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랑 뭐래? 수직이래. 무슨 말일까?
여기 있는 얘의 기울기가 내가 구할 수 있는 애라면 여기 있는 얘의 기울기도 나는 구할 수 있는 애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누가 봐도 뭐가 되겠어? 0,0이 될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의 기울기, 여기는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요? 를 생각해 봤을 때 x가 x1만큼 증가했고요. y가 y1만큼 증가했으니까 얘의 기울기는 x1분의 뭐가 됩니다? y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 여기 있는 얘의 기울기가 뭐가 될 거야?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될 거야. 이 정도 너무 자연스럽게 찾아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봐봐. 기울기도 알고 모두 한 점도 알아. 기울기도 알고 한 점도 알아. 그럼 내가 뭐 하나 완성할 수 있다고? 접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완성할 수 있다고.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y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y1분의 x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플러스 y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는 접선의 방정식 완성. 이게 끝이야 이게. 어렵지 않죠? 여기 얘를 좀 보기 좋은 형태로 좀 변형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요 점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r 제곱이 됩니다. 일단 이런 식은 하나 내가 챙겨둘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식에서 내가 좀 정리하고 싶어서 양변에 y1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줄 수 있을 거고요. 됐어요? 그다음 여기 얘가 x1, x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이걸 저쪽으로 넘겨주면 결론 뭐가 되냐면 x1, x 플러스 y1, y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되나요? 여기는 이제 남은 거 봐봐.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뭐라고 했으니까? r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얘가 r 제곱이 되는군요 라고 해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 다시 접선의 방정식 하나가 완성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다시 봐봐. 간단해. 예제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여기는 얘가 5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얘 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었대요. 여기는 얘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상황이 뭐냐면 원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는 요 점이 지금 뭐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여기서 요 점에서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하군요. 이런 뜻이라면은 여기 있는 얘를 어떤 형태로 일단 봐봐. 여기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었잖아. 이 상태에서 결과가 뭐였어?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됐거든. 무슨 말이냐면 요 x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걔네들을 일단 찢어요. x, x 찢어요. 그 다음 y, y 찢습니다. 그리고 5라고 그대로 써줘요. 여기까지 써줘. 이 식이 얘잖아. 그 중에서 이 둘 중에 하나 있지. 요거에다가 얘네들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는 5가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가 내가 원하는 답이군요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그냥 요거 암기하는 거야. 암기해. 매번 이렇게 증명이 좀 너무 귀찮으니까 암기해주세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x1, x 여기는 얘를 두 개로 찢어요. x, x, y, y 찢은 다음에 둘 중에 하나에다가만 뭘 붙여줍니다. x1 넣어주고 y1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써진 여기는 얘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냥 바로 가볼게. 이번에 예제 하나만 더 들어보자. 뭐 해볼까요?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번에는 10이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3,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있는 얘를 찢어요. x, x, y, y 찢어. 그 다음에 하나에는 3 집어넣을 거 하나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니까 3x 마이너스 y는 10입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그냥 그대로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이런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지금 0,0이라는 점이 원의 중심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다를 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5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서 3,3이다. 여기 있는 요 점에서 다시 요 위의 점 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거기 있는 걔를 저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이거 없어요. 물론 공식이 하나 더 있어. 이거 관련된 공식이 또 있긴 하거든. 근데 그것까지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거야. 왜냐면 저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돼. 괜찮아요. 오케이? 나머지 너희가 직접 만들어봐. 알았지? 어떻게? 지금 만든 것처럼. 오케이? 봐봐. 그려. 여기 요점이 뭐야? 1,2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요점이 뭐야? 3,3이었을 거야. 여기서 뭐가 궁금했대? 접선이 궁금했대. 이렇게 접선이 궁금했대. 됐나요? 그러면 여기 접선이 궁금한 거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점은 아니까 뭐만 알면 끝나겠어? 기울기만 알면 끝난다고. 근데 여기 있는 얘랑 뭐래? 수직이래. 그럼 여기 얘가 2만큼 가는 동안 1만큼, 2만큼 가는 동안 1만큼 가니까 얘의 기울기가 2분의 1일 거거든. 그럼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뭐겠어? 마이너스 2겠지 뭐. 맞아요? 그럼 y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세우면 끝나는 건데 굳이 공식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원의 접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 했고요. 일단은 직선 얘기를 했어요. 기울기랑 한 점만 알고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죠? 똑같아. 그냥 어차피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 접하는 직선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얘도 어차피 보니까 직선이니까 지난 한 점만 알고 그 다음에 기울기만 알면 끝나는데 얘는 접선이니까 이게 수직일 거라고. 그러면 얘의 기울기, 요거 두 개를 있는 이거의 기울기는 내가 2분의 1이다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일 테니까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2가 될 게 분명하고 그럼 기울기랑 한 점만 집어넣어주면 알아서 접선이 생길 겁니다. 공식에 의존하지 말고 알아서 생각해주세요. 직선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기울기랑 한 점, 요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한 거고 우리.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한 거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오히려 더 잘 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식에만 의존하고 여기는 얘 공식 써줄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돼 있었고 뭐 x1, y1 이렇게 돼 있었으면 접선의 방정식은 x1-a에다가 x-a에다가 플러스 y1-b에다가 y-b에다가 얘가 r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 봐봐. 이거를 외워서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 집어넣는 난이도나 사실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구하는 난이도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굳이 내가 여기 있는 얘까지 외워가면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만 바라봐주세요. 접선도 뭐다? 직선이다. 오케이? 접선도 직선이다. 접한다는 것은 위치관계상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다. 딱 그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있는 얘가 지금 현재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인데 여기 있는 얘는 진짜 쉬운 공식 자체가 간단하잖아, 그지? 그냥 찢어서 하나씩 집어넣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니까 간단하니까 외우라는 거지. 사실 여기 있는 얘도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게 나쁜 풀이는 아니야. 이렇게 접선에 꼭 얘를 이용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이제 7번 가보세요. 7번 먼저 한번 갈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잘 봐봐. 여기는 얘 위의 점 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일 때 두 상수 A랑 B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내가 그냥 ax 더하기 그러니까 ax 더하기 3y는 13입니다. 그냥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여긴 얘가 뭐랬어? 2x 더하기 by는 13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이 b가 3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서 그냥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그냥 차분하게 그 공식 한 번 딱 이용해 주면 됩니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해 주면 되는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교점을 지나고 라고 했어요. 여기는 얘랑 얘 교점을 지나고 여기는 얘 접하는 거라고 했는데 일단 교점을 한번 구해보자. x 더하기 y는 1입니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거 두 개를 아래에서 위에 걸 빼볼게요. 그러면 얘 없어지면서 얘 빼니까 y 되고 얘 뺀 거니까 마이너스 3 될 겁니다. 그죠? 얘 y는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 x 값은 뭐가 되겠어? 4가 될 거야. 그러니까 교점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그냥 4,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한번 확인을 해줘야지. 여기는 얘 위에 있는지 위에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니면 원 밖에 있는 점인지 원 안에 있는 점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지. 오케이? 원 위에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그냥 뭐 하면 됩니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죠?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될 테니까 25 되는 거 맞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요 얘기가 될 테니까 그냥 똑같아. 그냥 4x 마이너스 3y는 25입니다. 이렇게 그냥 세워주면 끝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있잖아 얘들아. 나중에는 이제 원 있고 여기는 요 점에서 막 접선 막 긋고 막 이런 짓을 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원 위에 있는 점인지 원 밖에 있는 점인지 이거에 대한 생각은 항상 한 번씩은 체크를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체크 안 했다가 막 그냥 막 대충 막 풀다가 그냥 막 틀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됐나요? 그런 식으로 여기 12번도 마찬가지야. 얘 위에 한 점 얘에서의 접선이 라고 했으면 그 접선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25다. 이렇게 된 접선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공식 이용해 주세요. 첫 번째 방법. 오케이. 자, 이번에는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건 아까 선생님이 썼던 다시 한번 써줄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접하는 경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D는 R입니다라는 요거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봐봐. 여기 이렇게 원이 있었어. 여전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접하는 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엔 내가 뭘 알고 있냐면 요 점을 아는 게 아니라 뭘 알고 있어? 기울기를 알고 있어. 얘 기울기가 m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가볼게요. 어차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니? 접하는 접선이 지금 궁금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봐봐. 여기서 지금 기울기를 알고 있어. 근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접한 여기는 이 점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점을 내가 가정할 수는 없단 말이야. 여기는 얘를 지금 알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기울기는 m이라고 했던 거고 플러스 n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가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접선 중에서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얘는 내가 점을 알 때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는 얘는 기울기가 M이고 0,N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만 모르고 있을 때는 굳이 내가 이렇게 세팅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여기는 얘는 미정계수 하나만 n 하나만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얘는 미정계수 몇 개 있겠어? 2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2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세팅할 때 비경제적으로 2개씩이나 써가면서 세팅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세팅해 놓고 시작합니다 라는 거를 좀 개념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여기는 이 직선은 그냥 기울기가 m인 직선일 뿐이잖아.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 얘가 뭐가 되게 접하게 되게끔만 만들어주고 싶은 거니까 어떤 개념 갖다 쓰면 되겠어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가 뭐가 되게
반지름이 돼요. 오케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되게끔 n값 하나만 구해서 세팅해주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누구랑 지금 누구랑 0,0이랑 지금 비교를 할 거고요.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표준형이기 때문에 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식으로? 일반 형식으로 일단 바꿔줄 거고요.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여기는 얘랑 0,0 사이 거리를 구하러 가봅니다. 오케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오케이? 0,0을 집어넣어. n 되죠. 절대값 n. 여기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반지름 됐으면 좋겠어. 이게 여기까지 되니? 알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다음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n 값이 궁금했으니까 n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는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거는 n 값이 뭐였다는 뜻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됐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해서 내가 원했던 건 접선의 방정식을 원했던 거고요. n 값을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y는 해가지고 m, x까지 그대로 쓰고 n 대신에 뭘 써주면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선생님 요 두 개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인데 뭐예요? 둘 다 됩니다.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접선은 항상 몇 개씩 나오겠니? 두 개씩 나와요. 기울기가 1인 접선 2개, 기울기가 2인 접선 2개, 기울기가 3인 접선 2개, 마이너스 2인 접선 다 2개.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 항상 2개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2개가 됩니다. 여기까지도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얘는 좀 공식이 좀 복잡하죠. 다시 얘도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었고 뭐 2x 더하기 1 y 더하기 다시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하군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일단 한번 상황을 일단 잠깐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기울기가 2니까 대충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기울기를 가질 거고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질 것 같아. 이렇게 거기 있는 걔는 y는 해가지고 기울기는 m 그러니까 2였다고 했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r 그건 얼마야? 루트 5예요. 그다음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었으니까 5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라고 해서 플러스가 더 위에 있는 걸 테니까 y는 2x 더하기 5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y는 2x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이 공식을 암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개는 둘 다 마찬가지로 언제만 쓸 수 있는 공식이냐면 중심의 좌표가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오케이? 다시 언제만 쓸 수 있다? 중심의 좌표가 0,0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라면 공식 두 개는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때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얘를 유도했던 이 과정이 있을 거야. 이 과정대로 그냥 너희가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예를 또 들어볼게요. 잘 봐봐.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여기 있는 얘를 쏙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얘를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기울기가 이 접선이 궁금했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던 거야. 그러면 여기 현재 상황 이렇게 되니 여기는 요점이 지금 1,2였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루트 5였을 거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이가 이렇게 생겼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를 똑같이 그냥 y는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2x 더하기 n이라고 뭐합니다? 세팅 그냥 합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나는 뭐만 찾으면 되겠어? n값 하나만 찾으면 돼. n값이 두 개가 나올 것 같아. 됐습니다? 두 개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1,2라는 거랑 요거 일반형으로 바꿔서 2x-y 플러스 n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요거랑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뭐 해줍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써줍니다.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5분의 뭐가 되겠니? 루트 5분의 1 집어넣어요. 2 집어넣어요. 없어지지. 절대값 n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얘의 반지름이 루트 5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절대값 n이 뭐가 됩니다? 요거 곱하니까 5가 될 거예요. n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y는 2x 플러스 5가 돼요. 얘는 y는 2x 마이너스. 아까랑 답이 똑같죠? 아까랑 답이 똑같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예시를 일단.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뭐 이상해? 어디서 이해? 아니 저 분모에 그렇게 똑같은 거 있을 때 계산이 힘들어요.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저런 거가 루트로 곱한 거잖아요. 5분의 n은 5 아니에요? 아, 루트 5를 똑같이 곱한다. 갑자기 또 이해됐죠. 그죠? 얘는 5가 되는 게 맞는데 얘는 약해서 없어지잖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봐봐. 선생님이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뭐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를 막론하고 접선 이야기 딱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직선 얘기. 오케이? 직선은 기울기랑 한 점. 오케이? 그 얘기. 그다음 두 번째는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이야기. 딱 요거 두 개만 너희가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사실 무조건 다 뭘 구할 수 있어? 접선의 방식 다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그 사실만 정확하게 명심하고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그 경우는 중심이 원의 중심이 0,0인 경우, 그다음 좀 전에 접점이 주어진 경우, 그때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0,0인 경우에 대해서 기울기 주어진 거나 접점 주어진 거나 하나씩 공식화 시켜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도 많이 나오고 0,0이라는 상황이 하도 많이 나오고 기본이 되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이 공식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생각하는 거예요. 직접 생각하는, 접선을 구하려고 직접 노력해가면 됩니다. 공식에 의존하면 안 돼요. 알았죠? 다른 건 공식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냥 직접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그냥 이런 것만 완전히 딱 너무 심플한 이런 상황일 때만 공식 가지고 그냥 편하게 풀자, 이 정도로 그냥 공식을 활용했으면 좋겠어. 심지어는 이 공식이나 아까 그 공식 안 외워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얘나 아까 했던 걔나 그건 너무나 쉬운 형태니까 바로바로 구하자라는 의미에서 공식으로 만들어준 것 뿐이고 나머지는 직접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의 접선 얘기는 지금 이 두 가지 얘기지, 아까 했던 얘기랑 지금 했던 두 가지 얘기지, 이 두 가지 얘기만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그럼 다 풀 수 있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좀 같이 풀어볼게요. 자, 가봅시다. 이제 원방 구하고 싶어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인데 원에 접하고 여기는 얘랑 뭐하는데 평행하네. 그럼 여기는 얘랑 평행한 접선이니까 나한테 뭘 준 거구나. 기울기를 준 거구나. 여기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였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라고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y는 써주고 마이너스 2x 써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써주고 반지름 1 써주고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까지 이렇게 써주면 끝입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나오는군요. 이렇게 공식화 시켜서 바로바로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알죠? 가장 심플한 상황이니까 공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얘를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는 뜻입니다. 필수 예제 8번 가자. 그렇죠? 필수 예제 8번으로 넘어가. 봐봐. 얘는 지금 얘 위에 점을 줬거든. 접선의 반정식이 공공합니다. 이렇게 줬거든.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원 하나 그려놓고 접선 대충 하나 그려놓고 여기 요 점이 지금 5,1이구나 대충 그려놓고 요 점의 좌표 3,-1이구나 그려놔. 여기까지 그리는데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냥 쉽게 그릴 수 있잖아. 그리고 나의 관심은 뭐라고요? 얘에 관심이 있다고. 이 직선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직선에 관심이 있으니까 난 딱 크게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기울기에 대한 관점과 점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요. 가만히 보니까 x가 얼만큼 가는 동안 이만큼 가는 동안 y가 얼만큼 갔어? 이만큼 갔네. 얘의 기울기는 얼마겠어? 1일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뭐. 됐습니다. 그 다음 지나는 점은 아예 대놓고 준 거니까 5,1 써주면 되는 거고 요거 두 개 가지고 y는 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쓰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입니다. 이게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공식에 막 집어넣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쉬워요.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렇죠? 직선에 대한 이야기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두 번째 넘어가서요. 이건 어떨까? 필수 예제 9번. 필수 예제 9번으로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접선 이야기는 총 몇 개 있다고 했어? 3개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접점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기울기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접선의 방정식. 이게 세 번째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사실상 개념이 없어요. 오케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뭘로 푸세요? 개념은 끝이에요. 1번 접점을 세팅하고 그냥 가정하고 푸세요. 아니면 두 번째는 기울기를 뭐하고 가정하고 뭐하세요? 푸세요. 이런. 왜? 우리가 지금 접점을 알고 있으면은 뭘 할 수 있어? 접선을 많이 세울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뭘 알고 있으면 기울기 알고 있으면 또 뭘 구할 수 있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접점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든지 기울기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든지 둘 중에 하나로 풀면 됩니다. 이게 개념 끝입니다. 오케이? 가정한다는 모르니까 가정한 거지, 그지? 여기서 뭐 알아요, 몰라요? 뭐 기울기를 줬어? 안 줬어? 모르면 항상 우리 뭐 하기로 했어? 가정하기로 했어, 그죠? 원위에 한 점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할게. 뭐 A, B하고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할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흐름만 자연스럽게 한번 적용 한번 해봅시다. 지금 상황은 얘들아, 지금 상황 자체는 지금 여기는 얘가 0,0이잖아. 뭐가? 중심이 0,0이야. 중심이 0,0이면 기본적으로 공식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심이 0,0이 아니라면 공식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에는 몇 가지가 있었어? 그냥 직선 얘기가 하나 있었어. 첫 번째 직선 얘기. 얘는 기울기랑 무슨 점? 기울기 플러스 한 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위치 관계.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D는 R이다. 나는 요거 아니면 요걸로 생각해서 문제 푸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기울기를 가정할 거면 얘를 풀면 되고요. 한 점을 가정할 거면 얘를 풀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마찬가지야. 여기 얘가 뭐라고? 얘는 위치 관계. D는 R로 푸는 거고 얘는 뭘로 푸는 거야? 기울기 플러스 한 점으로 푸는 거야. 지금 공식을 쓸 수 없을 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만 개념을 잡아주세요. 그럼 모든 문제 다 풀린다. 정말. 그렇지? 그러니까 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도의 사실만 가지고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수학이 진짜 어렵지 않거든? 근데 내가 이거 안 외워서 틀렸어요. 이거 내가 예전에 했던 건데 이번에 기억이 안 나서 틀렸어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오케이? 왜? 나는 이게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을 이제 알고 있어. 외우려면은 이런 걸 외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문제 푸는 그런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이런 얘기를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다 해볼게. 총 4가지 풀이를 해줄 거예요. 지금 이 한 문제에 대해서. 오케이?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공식 중에서도 접점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 중에서도 공식 기울기 이야기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 이렇게 총 4가지로 요거 4번 3번, 4번이라고 해서 총 4가지 풀이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이해되는지 한번 보세요. 공식 얘기는 첫 번째 1번 문제는 어떻게 풀면 1번 상황은 얘가 지금 0,0이었으니까 그냥 봐봐 원을 그리고 여기는 요 점 몰라 그냥 A, B라고 가정해. 그럼 여기는 요 점 1,-3이었을 거야. 얘가 지금 0,0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이렇게 돼 있는 뭐가 궁금해요? 접선이 궁금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은 이렇게 두 개가 생길 텐데 두 개 생겼다고 해서 꼭 두 개 다 가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 하나만 가정하면 알아서 방정식 풀면서 2차 방정식 되면서 알아서 두 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대충 가정해놓고 시작합시다. 그럼 잘 봐봐. 0,0이고 공식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일단 ax 더하기 by는 뭐라고? 5라고 그냥 식만 쓸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예. 됐죠?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가 그럼 얘 접선의 방정식이 얘인 거잖아 지금. 그럼 여기 얘 지난다고 했어. 얘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 점 집어넣어 볼게.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는 얼마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이런 상황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은 내가 뭐라고 가정한 거야?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가정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가 됩니다. 두 번째 식 나오네. 미점계수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난 어떻게든 식 두 개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저 식 두 개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니까 요거 연립하면 2차 1차 연립방정식이니까 근 두 개 나오겠죠? 두 쌍 나오겠죠? 그거 하나가 얘 거고 그거 하나가 얘 거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첫 번째 풀이.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지. 여기서 공부하는 건 뭐하면 a는 5 더하기 3b 해가지고 a에다 5 더하기 3b 넣어서 제곱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냥 인수분해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은 이렇게 돼 있어. 지금은 내가 여기 얘가 지금 1,-3이다. 지금 이렇게 줘줘. 얘 기울기를 몰라. 그 기울기를 가정해놓고 한번 풀어볼게. 기울기 m이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요? y는 그냥 써.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5죠. 루트 m 제곱 더하기 뭐라며? 1이래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썼어. 그럼 이 걔가 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거기 있는 걔. 난 지금 뭐가 궁금해? m 하나만 궁금해. 식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얘가 뭘 지난다고 줬어? 여기 있는 얘가 요 점 지난다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을 그냥 여기다 x 대신에 y 대신 집어넣습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은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m 제곱 더하기 1입니다. 라는 식 나올 거고요. 여기는 얘를 넘겨서 양변 제곱하면 다시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서 양변 제곱하면 m에 대한 2차식이 될 게 분명하니까 여기서 m 값이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올 겁니다. 그 2개 각각 집어넣어주면 접선의 방정식 완성. 됐습니다? 여기 이제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별거 없죠? 다음 3번. 이번엔 접점을 가정해 놓고 그냥 한번 가보자. 자, 여기 있는 얘. 사실 이 3번 풀이 선생님이 그렇게 즐겨 사용하는 풀이는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접점 가정했어요. 그죠? 그럼 나는 여기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얘가 뭐니까? 수직. 됐죠? 여기 얘 기울기가 얼마야? a분의 b였을 것 같고 얘 기울기가 a분의 b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죠. 그럼 y는 해가지고 요 점을 집어넣습니다.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됐나요? 여기 얘가 뭘 지나고 싶었어? 얘를 지나고 싶었어. 맞아? 그리고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b분의 a에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면서 a, b에 대한 반지식 하나 나오죠. 마찬가지 여기는 얘도 이 원 위의 점이라고 가정한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다라는 식 하나까지 써주면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이게 기본 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마지막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얘 4번은 똑같아요. 여기는 얘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점이라고 해서 이거 1,-3입니다. 여기는 얘가 지금 뭐였어요? 0,1이죠. 반지름이 5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어차피 여기는 얘 기울기를 뭐라고 m이라고 가정하기로 했잖아. 그치? 근데 기울기를 가정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나한테 한 점을 준 상황이야. 그럼 난 이 직선의 방정식 대충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니? 직선의 방정식 뭐겠어? y는 m에다가 x-1 3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얘가 너 어떻게 되고 싶대? 얘랑 뭐 하고 싶대? 접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접하고 싶으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되면 좋겠군요 라는 식을 써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랑 누구랑 0,0 사이의 거리를 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얘를 일반형으로 먼저 표현한다면 mx-y m-3은 0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여기는 얘랑 0,0 사이 거리니까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분의 뭐가 됩니다.
0, 0 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플러스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고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루트 5였네요. 마찬가지로 여기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양변 제곱하면 m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게 분명하니까 m에 대한 2차식 만들어서 m에 대한 방정식 근 구해주면 그대로 답 나올 겁니다. m값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방정식 완성입니다. 이런 뜻이.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오늘 할 거 다 배웠어요. 끝입니다. 1시간 동안 접선의 방정식 얘기는 이게 다예요. 오케이? 이게 다인데 이게 그렇게 어렵나 봐. 어려워. 많이 어려워하거든. 그러니까 잘 봐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오늘 배운 걸 총정리 한번 해보자. 오늘 배운 거는 그냥 이게 다예요. 잘 들어봐. 원의 접선이 궁금해. 그러면 상황은 딱 몇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원의 중심이 0,0이냐 아니냐. 오케이? 0,0이라면 공식 쓰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얘가 0,0이 아니라면 그냥 기본적인 상황.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랑 한 점만 제대로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거랑 두 번째, 접한다라는 개념. 원과 접한다라는 개념은 위치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어? D는 R이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가 오늘의 모든 내용의 그 총 핵심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원 밖에 있어도 상관없어. 모르면 뭐해? 가정해주세요. 모르면 가정하는 거. 근데 뭘 가정하는 게 편할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기울기 가정하고 풀어요. 왜냐면 이거는 2차 연립방정식인데 다시 두 개짜리 연립방정식인데 제곱이랑 그러니까 2차랑 1차 연립방정식이거든. 근데 얘 계산하기 좀 귀찮아. 근데 얘 기울기를 가정해놓고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정해놓고 문제를 풀든 이렇게 가정해놓고 문제를 풀든 상관없이 다 m에 대한 그냥 2차 방정식 하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미정계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기울기 가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편입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접점을 가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편한 문제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얘로 가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고 기울기로 생각해야 편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얘를 가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했으면 선생님은 선택하라면 기울기 선택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 상황 보면서 이따가 2교시 때는 연습 문제 좀 같이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줄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이어서 2-14호 문제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잘 봐봐. 그냥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대놓고 주지 않아. 접선을 뭐 구해달라 이런 거 대놓고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있어요. 여기 얘 뭐한데? 접한대. 그죠? 접한대. 그 다음에 얘 넓이를 뭐한대? 2등분한대. 그럼 뭐가 궁금하대? 직선이 궁금하대.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런데 봐봐. 첫 번째로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원방은 사실상 뭐야? 완전히 완벽하게 페이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뭐만 생각하면 됩니다? 4,0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4,0을 지나며 저기 있는 접하는 그런 뭘 구해주세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 봐봐. 얘는 기울기가 궁금한 거야. 그다음 기울기에 뭐가 궁금하대? 기울기에 곱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두 개가 생길 텐데 그 기울기에 곱이 궁금한 상황이야. 근데 난 여기서 일단 얘 해결 방법은 딱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접점 가정하고 시작하거나 기울기 가정하고 시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나의 관심사는 지금 점에 대한 관심이니 기울기에 대한 관심이니? 기울기에 대한 관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세팅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어? 기울기를 가정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울기를 세팅하고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기울기를 뭐라고 할까? m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중심이 몇 몇인가요? 0,0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공식 이용해서 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다시 봐봐. y는 해서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얘가 지금 뭘 지난다고 했으니까 4,0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씩 쓰여서 문제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넘어갑니다. 그럼 4m이 뭐가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거는 뭐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봐도 괜찮지? 이렇게 양변한테 어차피 뭐 할 건데 제곱할 거야. 제곱하면 또 어차피 얘네들 다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제곱했더니 4m 제곱 플러스 4가 됐고요. 여기는 뭐가 됐습니다? 16m 제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12m 제곱은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3m 제곱 마이너스는 0입니다. 이렇게까지 됐어?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뭐였다는 소리야? M1과 M2였다라는 이야기고 나는 지금 현재 뭐가 궁금하다? M1과 M2의 곱이 궁금하다. 자, 저기 이제 방정식 풀까요 말까요? 안 풀어도 되겠네요. 왜? 근 구해달라고 한 적 없잖아. 그치? 근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곱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근 개수 관계 이용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점을 가정할지 그다음 기울기를 가정할지에 대한 상황은 스스로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 접점을 가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보통 뭘 주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식의 문제를 줄 거예요. 선생님이 길이가 궁금하면 양 끝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지? 그럴 때는 접점 가정해놓고 문제를 풉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기울기의 곱이나 기울기의 합이 궁금하다 그럴 때는 기울기 세팅해놓고 가정해놓고 문제 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음 필수의 10번으로 봅시다. 이제 마지막이 또 마지막 봅시다. 쌤. 음? 아 이거 땡겨먹긴 한데 어. 그 해 설치할 때 점 세개 썼잖아요. 이거 포함된 거 있나요? 다시 왜 이렇게 하나 둘셋 이거? 네. 이거랑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귀찮아서 쓰는 기호예요. 지금 현재는 선생님 보통 쓸 때 방정식하고 는 0 한 다음에 땡땡 하고 있어 그냥 뭐 콤마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지? 이거는 그냥 선생님만의 기호고 여기는 이 기호랑 여기는 이 기호는 수학적인 기호가 맞아. 여기는 얘는 그러므로라는 뜻이야. 그러므로 얘는 해가 x는 1입니다, y는 2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얘는 그러니까 얘는 therefore 느낌이라면 얘는 잠깐만. because의 뜻이 because. 그러니까 이기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거 잘 안 써요. 이 기호는 잘 안 쓰긴 해요. 잘 안 써. 그러니까 이거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입니다라고 해놓고 두 개의 근이 x1, x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x1, x2의 곱은 뭐 2분의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다가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c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써요.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그런 기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기호 중에 선생님 가끔 이제 이런 기호 쓸 거야. 이런 기호. 그렇지, 맞아요. 여기 얘는 설명한 적 있나? 올의 의미의 모든의 의미입니다. 이런 기호들 쓸 거니까. 어쨌든 두 개야. 자, 지금 봐봐. 이제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 문제 볼 때 접선 이야기를 한다면 얘들아, 접선의 이야기를 한다면 크게 보면 두 가지. 크게 보면 몇 가지? 두 가지. 정말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형태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접선의 길이가 궁금한 형태일 수 있어요. 저거는 풀이 방법이 완벽하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너희가 딱 보자마자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접선 얘기인데 접선의 방정식 써야지? 이건 아니야.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저거 지금
점이 있었어. 여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5래? 3이네. 그리고 원이 있었다? 근데 여기 얘 중심의 좌표가 가만 보니까 3,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지금 이렇게 돼 있지? 그다음 반지름 좀 구하고 싶어서 이거 9 더하기 1 얼마야? 10이네. 그지? 여기 4가 되겠죠? 근데 반지름 1이 가고 2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접점 한 점. 여기는 요 점을 t라고 놨고 여기 요즘 p였어. 이 길이를 구했어. 이 길이를 구했어. 이런 얘기거든. 이 이야기는 우리 어디서 다 했던 이야기? 중3 때 원망에서 다 했던 이야기. 그지? 사실 이 길이에 관심이고 이 길이에 관심이고 여기 수직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길이는 누구나 봐도 여기 5 차이 나잖아. 그지? 여기 4 차이 나잖아. 그럼 25에다 16 더하면 여기 41인가요? 루트 41이 돼요. 여기 여기는 누가 봐도 2가 될 테니까 얘에서 얘 빼면 4 빼면 얼마니? 4 빼면 37인가요? 루트 37입니다. 이렇게 푸는. 지금 방정식이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길이 구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뭐 길이 구해달라는 건지 길이는 다 뭐 가지고 원의 성질, 그지? 중3 때 배웠던 원의 성질들 선생님이 보조선 그어주세요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 그거 가지고 다 구하는 거고요. 접선의 방정식이 좀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들. 요거 한번 해볼까? 2-16번 4,a에서 저기 그 접선의 길이가 4라고 줬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막 다 찍지 마. 그냥 대충 그려. 원 하나 그려요. 반지름이 2입니다. 대충 그리고 요점의 좌표는 1,2예요.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점도 대충 그려요. 여기는 얘가 4,a예요. 이렇게 대충 그려요. 그럼 접선, 네, 길이, 이 길이가 얼마라고 줬구나. 나한테 4라고 줬구나. 이런 거고요. 그죠? 그럼 가만히 보니까 여기 요 길이가 2가 될 거고 요거 표시해달라고요. 여기다 이어본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요 길이가 4였고 여기 요 길이가 얼마야? 2잖아. 그러면 1대 2대 루트 5가 되겠지 얘는. 얘가 빗변이니까. 그러면 2 루트 5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요 사실을 내가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죠? 그죠? 그러면 문제는 이게 새롭게 알아낸 사실을 가지고 식 한번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얘랑 얘 사이 거리니까 몇 차이 나요? 3 차이 나요? 9 더하기 얘랑 얘랑은 a 빼기 2 차이 나요. 제곱. 여기는 얘가 이거의 제곱이 될 겁니다. 얘 제곱하면 얼마예요? 20. 그죠? 그러니까 a-2의 제곱이 얼마가 되고 11이 a-2가 얼마구나? 루트 11이 아니라 뿔마 루트 11이죠. a는 뭐가 되는구나? 2 뿔마 루트 11. 그래서 양수를 하려고 했으니까 플러스겠네. 이렇게. 되게 쉽죠?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접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원 성질 이용해서 구해달라. 이런. 그게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쉬운 것들은 다 그냥 넘어갈 거야. 여기서 연습 문제 A 단계, B 단계 다 넘어갈 거고 7단계 보세요. 7단계 몇 번부터? 21번부터? 21번 네 문제만 딱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그렇죠?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원과 반원으로 이루어진 태극 문양이 있대요. 직선 y는 mx 더하기 1. 자, 요런 애를 봤어. 요런 애를 봤어. 무슨 생각 들어요? 항으로 시작. 항. 6글자나? 항상 지나는 그렇지. 항상.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1 콤마 0이요. 맞아요? 마이너스 1 콤마 0입니다. 얘는 되니까 얘에 대한 해석을 딱 보자마자 얘는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다시 여기는 얘를 읽으면서 y는 mx 더하기 1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 얘를 바라보면서 얘는 마이너스 1, 0을 지나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세상에는 직선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너무나 많은 직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기울기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직선은 한정돼 있어요. 위아래로만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볼 필요 없다는 소리고 한 점을 찍어줄 수 있다면 얘를 지나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가 되게 편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직선을 바라보면서 항상 지나는 점 이거 빨리 판단해주고 얘는 기울기가 얼마였구나? m2였구나 라는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해서 한번 가보자. 얘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얘랑 서로 다른 5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한데 서로 다른 5개. 얘를 지나는 뭐였어? 직선이었거든 지금. 그지? 근데 여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해봐. 하나, 둘, 3개밖에 안 만나잖아. 맞아요?
그런데 여기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기 한 개, 여기 또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도 네 개, 여기까지 다섯 개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 직선을 이렇게 표현해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얘를 확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요 점을 딱 찍어놓고 여기서 나는 이제부터 펜 돌리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죠? 이 기울기에 따라서 펜 돌리기를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얘가 어떻게 되고 싶었다? 5개의 점에서 만나고 싶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기울기에 개 작은 것부터 시작해볼까? 이렇게 개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몇 개죠? 3개죠. 3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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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3개점, 계속 3개점, 계속 3개점, 여기까지 3개점. 맞아요? 여기까지 3개점이야. 여기 딱 되는 순간 3개점이고 여기가 조금 더 커지는 순간 갑자기 5개점. 5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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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점 쭉 계속 5개점 가다가 여기 딱 접하는 이 순간 이제 몇 개점? 이 순간 몇 개점? 4개점. 1개, 2개, 3개, 4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걔가 더 커지는 순간 몇 개점? 3개점이 되는 거야. 5개점이 궁금하니까 그 경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경계만 생각해. 5개가 되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서? 여기에서 여기 사이. 여기에서 여기 사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를 내가 A라고 잠깐 가정해 볼게.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를 B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 라고 한다면 그냥 답은 누가 봐도 이제 A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A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A 값 구하고 B 값만 구하면 이제 뭐야? 끝난 거야.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현재 상황은 A 값은 누가 봐도 그냥 0이니까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바로 0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B가 궁금해. B를 이제 봐봐. 이 B라고 하는 얘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이제는 내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여기는 이 원이랑 여기는 이 직선만 보이기 시작했어. 왜? 그 B가 되는 얘의 특징은 뭐였어? 얘랑 뭐 하는 애였어? 접하는 애였거든.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냥 여기는 얘 하나랑 얘 하나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요점이 지금 마이너스 1,0이었고요. 여기 요점의 좌표가 1,0이었고요. 그러니까 접하게 되는 순간 이때 뭐가 궁금했어? 기울기가 궁금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됐나요? 그럼 상황 자체가 뭘로 바뀐 거야 갑자기? 원과 접하는 직선은 접선이잖아. 그치? 얘는 곡선, 원 밖에서 그 접선 이야기로 문제 자체가 바뀌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제부터 다른 거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것만 보면 됐죠? 그럼 난 뭐가 궁금하다고? 기울기가 궁금하다. 그럼 잘 봐봐. 선생님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너희가 도형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기울기를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냐도 결정나요. 오케이?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구할 거야. 이 기울기 얼마니? 2죠. 얘 길이 얼마야? 1이죠. 얘 길이는 얼마야? 루트 3일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근데 이 삼각형이랑 닮은 삼각형이 이 삼각형일 거고 그럼 이거분의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군요라고 바로 나오네요. 그럼 얘는 접선의 방정식을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바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뭘 삼각비를 그렇게 강조했던 거고 원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강조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닮음 쪽에서 충분히 편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쓰고 넘어가서 다 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은 너무 어려워집니다. 도형이랑 많이 친숙해져야 되는데 도형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 것들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원래대로는 어떻게 푸나요? 원래대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차피 그냥 뭐 하고 싶었다는 얘기야? 접하고 싶었다 이 이야기야. 여기는 요 점에서 그을 거잖아. 그리고 난 얘 기울기 궁금하지? 기울기를 당연히 세팅해놓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은 누가 봐도 지금 뭐야? 1,0, 0,0이 아니란 말이야. 0,0이 아니니까 얘는 뭐 할 수밖에 없겠어? 기본으로 가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세팅해 본다면 y는 m에 x 플러스 1이 될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1, 뭐였으니까 0이었으니까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됐으면 좋겠군요. 1이 됐으면 좋겠군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서 여기 얘를 일반적으로 바꿔봤더니 mx-y 더하기 m은 0이고요. 됐나요? 여기 얘랑 1,0 사이의 거리가 궁금하니까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그다음 1 넣고 0 넣은 거니까 m 더하기 m 2m이네요. 2m의 절대값.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 1이 그럼 절대값 2m이라고 하는 게요. 얘가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될 게 분명한데요.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으니까 양변 제곱합시다. 4m 제곱은요. m 제곱 더하기 1이 되면서 3m 제곱이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m 값은 뿔만 루트 3분의 1이 될 게 분명한데요. 여기 있는 얘까지 생각해 준 거였군요. 그럼 기울기가 난 양수인 것만 궁금했으니까 루트 3분의 1이군요. 이게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좋아. 일단 이 원을 보면서 이 원에 대한 해석은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루트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쟤를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x 더하기 1분의 y 더하기 3이라고 대답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야. 그죠? 맞아요. 뭐랑 뭐의 기억이야? x, y와 마이너스 1과 그렇지. 이거 두 개를 지나는 얘 기울기가 제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여기는 얘가 몇 콤마 몇?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뭐죠? 여기 있겠죠? 여기 있겠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었어요. 되나요? 바로 밑에 있어요. 얘는 지금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2.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루트 2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2가 되는 건데 얘가 좀 더 길겠죠. 여기는 얘도 루트 2가 되는 거고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좀 더 길어요. 됐나요?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는 얘랑 다시 얘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부터 여기 위에는 점, 여기는 이거의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하군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기울기로 해석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게 아닌 사람은 여기 있는 얘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보는 거지. 여기는 요 점을 지난 직선이잖아. 요 점을 지난 직선. 점이 여기 있어요.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알아서 기울기가 이렇게 하나씩 생길 거야. 그지? 이렇게 생기는 기울기 중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 접하는 순간이었을 거고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 접하는 순간이었을 거고. 그럼 나는 결국 내가 알고 싶었던 건 뭐야? 이거랑 이거입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봐요. 이 원과 원밖에 한 점에서는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기울기 두 개 궁금한 거군요 라는 생각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도 원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기울기에 대한 관심이니까 기울기를 세팅해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0,0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이는 뭐라고 했어요? 기울기 세팅했을 때 기본은 뭐라고 했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야기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난 여기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뭐가 돼? m의 x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1, 마이너스 3이랑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고 싶어요. 이런 뜻일 테니까 얘는 mx 마이너스 y 더하기 m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거랑 얘랑의 거리 구해주면 됩니다. 거리 구했더니 루트 m 제곱 더하기 1 요거분에 1, 마이너스 3이래. 1, 마이너스 3이가 얼마야? 1, 마이너스 2m 되겠네. 2m 절대값이 얘가 루트 2가 되고 싶어요. 이게 직선이랑 여기에 반지. 그렇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지금 중점에 됐습니다. 이거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써놨지? 얘는 요걸 써놓고 얘는 요걸 써놨네. 그렇죠?
1,-3이 아니라 1,-1이죠. 해서 여기다 다시 해야겠다. 여기다 1,-1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2m-2가 되겠네.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 지금 계산하고 싶으면 넘길 거고 절대값이 있고요. 절대값이 있고 그다음에 루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양변 제곱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나는 4m 제곱 마이너스 8m에다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이게 2배 된 거니까 2m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다 넘겨줍니다. 얘는 2m 제곱 마이너스 8m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건 M1이랑 M2가 다 궁금한 거니? 아니야. 두 개 곱이 궁금한 거야. 뭐가 되는데? 근과 계수의 게 두 개 곱해주고 답은 1입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해석 때문에 어렵습니다. 해석을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잘 해줄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울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이 된 상황에서 그냥 이 상황에서 문제 풀어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원 주고 만약에 얘들아 이 원을 주고서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을 주고 요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두 개 구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너희들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하기 되게 힘들어. 혼자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얘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 도형의 해석 중에서 식을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가 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빠르게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것만 잘 되면은 해석이 되게 쉬워지고 문제는 기본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x 더하기 y는 2 위의 점 P, A, B에서 저기 그는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의 최소값입니다. PQ의 길이의 최소값입니다. 지금 나는 지금 관심이 뭐야? 관심이 요 길이지. 요 길이에 뭐가 궁금한 거야? 최소값이 궁금한 거야. 맞아요? 같이 한번 해석해보자. 얘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어떤 점이 P가 여기 있었다면 여기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면은 여기는 요 길이가 될 거야. 물론 여기는 여기랑 똑같겠지만 여기 P가 여기 있었다면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길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 지금 이런 길이들 중에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나요?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한번 가봅시다. 보자. 자 봐봐. 선생님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항상 하나의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오케이? 다시 잘 봐봐. 근데 이 길이는 현재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됐어? 근데 여기는 요 길이, 다시 나는 요 길이에 관심이 있는데 이 길이가 제일 짧으려면은 이 길이가 뭐여야겠어? 제일 짧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다시 이 길이가 제일 짧으려면 이 길이가 제일 짧아야 된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한 상황이니까 나는 이 길이의 최소값으로 대신 생각하는 게 가장 좋겠구나. 왜? 이 길이의 최소값은 뭐겠어? 그냥 수선의 발 내린 이거일 테니까. 그럼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이 길이를 완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접선 생각했을 때 반지름 생각해서 이 그림 왜 이래? 접선 생각한다면 반지름 생각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 가지고 이 길이 구하면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여기는 이 문제의 핵심 전략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은 0,0이었고 여기는 이 점은 지금 다시 여기는 이 직선은 얘였으니까 x 더하기 y-2는 0이랑 지금 0,0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사실 공식 구할 필요 없이 이 길이가 -1이니까 이거 45도일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 얘가 지금 1대 루트 2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살발 수직 딱 내리면은 1대 루트 2였을 거예요. 맞아? 그럼 얘 루트 2분의 1배니까 얘는 루트 2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고 바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형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길이가 뭐였으니까 또 1이었으니까. 맞아?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뭐겠어? 수직이니까 또 다시 1이겠죠? 답은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요서 선생님 식 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푸는 거예요. 다시 원방이 힘든 이유가 뭐라고? 도형이라고. P가 점점 열리네요.
P는 움직이는 점일 거죠. 좋습니다. 이게 되니? 그래서 선생님 원방을 강조한 겁니다. 어렵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아까 23번 딱 시작할 때 소희가 막 갑자기 미소를 짓기 시작했는데 끝날 때가 다가와서 그랬던 거야? 아니 아니야? 쌤이 어. 와 너무 웃긴 거예요. 어머 와 이렇게. 이거 와. 자 봅시다. A,5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A랑 B라고 했어. 근데 현재 여기까지만 상황 읽어보니까 원 밖에 한 점에서 지금 근 접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드네요. 그죠? 그리고 이 접선을 지나는 직선 AB는 점 P의 위치에 관계없이 점 Q를 무조건 지납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원의 중심에서 Q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와 이거 진짜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꽤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게 극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극선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극선 얘기 해야 되나? 하자. 알고 가자 우리. 알았죠? 극선 알고 가자. 어려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증명이 조금 특이해. 그러니까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아요. 극선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접선, 할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극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야.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요 점에서 내가 뭘 그으면 접선을 그으면 이건 접선입니다. 접선 하나가 더 나오죠. 접선입니다. 오케이? 그때 여기 요 접점이랑 여기 요 접점이 있을 거야.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이어놓은 이 선을 가지고 여기서 그은 극선이라고 말해요. 오케이? 다시 여기서 그은 접선이야. 여기서 그은 접선이야. 오케이? 여기서 그은 접선의 접점과 여기서 그은 접선의 접점을 이어놓은 이 선을 여기서 그은 극선이라고. 극선. 여기는 얘를 극선이라고 합니다. 줄임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극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극선이라는 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막 교육과정에 없는 것 가끔 가르칠 때는 활용도가 높은 것만 가르쳐요. 활용도 없는 거는 쓸데없는 거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극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하니까 일단은 봐봐. 여기가 x1, y1이라고 하자. 그리고 만약 극선 문제가 나왔다면 100%, 100이면 100, 무조건 0,0을 기준으로 하는 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저렇게 돼 있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얘도 마찬가지 0,0이라고 돼 있고 여기 요점의 좌표가 x1, y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요때 여기 있는 요 선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요 접선을 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공식으로 배웠습니다. 공식이 뭐가 되나요? x1, x 플러스 y1, y는 r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배웠죠? 극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요.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이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 x1, y1이라고 하는 게 원 위에 있는 점이었다면 이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x1, y1이라고 하는 이 점이 원 바깥에 있는 점이었다면 여기 있는 이 똑같은 이 방정식은요. 여기 있는 녀석은 극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외워주면 되는 거야. 간단해요. 그죠? 극선의 방정식은 얘가 되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 지금부터 간단한 증명 하나만 해볼게요. 증명의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일단 증명할 때 전제를 좀 깔아놔야 되는데 전제가 뭐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하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두 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굳이 더 가자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직선이 있는 점은 그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그죠? 이 정도 전제를 깔아놓고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접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접선에 관심을 가져볼게. 그래서 여기 요 점을 내가 x2, y2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그다음 여기는 요 점을 x3, y3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해볼게. 오케이? 내가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봅시다. 일단은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x2, x 더하기 y2, y는 r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x3, y 뭔 소리야? x3, x 더하기 y3, y는 r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요 직선이 뭘 지난댔어? 얘를 지난댔어. 그죠? 여기 있는 요 직선이 뭘 지난댔어? 얘를 지난댔어. 해서 내가 식을 두 번 쓸 건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 쓸게. x1, x2 더하기 y1, y2는 r제곱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 바꿔서 x1, x3 더하기 y1, y3 이렇게 쓸게요. r제곱. 이 두 개의 식을 나는 알고 있는 중입니다. 됐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식에다가 x2, y2를 집어넣은 결과가 얘고요. 이 식에다가 x3, y3을 집어넣은 결과가 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은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 게 확실합니다. 로써 증명이 끝난 거야. 특이하죠, 증명이. 증명 가장 특이하죠. 증명은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래서 극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요 점이 여기 있었다면 여기는 이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얘가 여기서 뛰쳐나와서 원밖에 있는 점이었다면 그럼 여기서 접선 꺼서 만난 접점 여기는 얘를 그은 극선의 방정식이 얘가 됩니다 라고 요거는 개념적으로 이해해주고 있으면 좋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냐면 잘 봐봐. 자, 여기에서 여기는 얘 그 접선의 접점을 A라고 하고 접점을 B라고 했어요. 근데 A랑 B를 지나는 직선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으면은 결국 이 직선은 뭐겠어? 이 직선은 얘에서 얘 그은 극선입니다. 이해되나요? 안 됐다. 다시. 여기 요 점이 지금 뭐였어? A, 5였어. A, 5였어. 여기서 그 접점 A라고 한 거고 여기서 그 접점 B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A, B라는 이 직선은 이 점에서 얘 그은 극선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나는 직선 AB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구나? AX 플러스 5Y는 1이 되는구나 라고 사실 다이렉트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뭘 했어? A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즉 무슨 말이야?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어요. A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여기 뒤에 다시 봐. 항상 지나는 점 A 있는 거 묶어주고요. A 없는 거 싹 다 모아줍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빵이고 얘는 빵인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0,5분의 1이라는 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은 0,5분의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0,5분의 1이 Q가 되는 거고요. 원의 중심 0,0에서 요 점까지 거리니까 당연히 5분의 1이 되겠군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개념을 안 가지고 있으면 사실 되게 어렵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여기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항상 지나는 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 항상 지나는 점의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K가 있다랑 없다로 나눠서 있는 거, 없는 거. 그죠? 이제 K라고만 해도 묻죠, 이제. 됐어? 그렇게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다 알아갔으면 좋겠네요. 원망 이야기는 오늘도 끝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합니다. 도형 이동하고 집합으로 넘어갈 겁니다. 고생했어요.